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조합장, 지금은 조합규약 20조 3항에 의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되 사임하거나 해임된 임원은 새로운 임원 선임 시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조합규약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구상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키게 된 이유는 조합원님들한테 어저께 있었던 상황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조합장 및 임원 선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거를 총회를 앞두고 진행을 하지 못해서 조합원님들이 여러 이제 정확치 않은 내용들을 설명을 듣고 오해하시는 조합원님들이 어저께 많다는 판단을 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이 영상을 조합원님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해본 경험이 예전 착공 전에 한번 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때는 프로 방송인과 옆에서 도와주는 상황에서 방송을 했었고, 이번에는 저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니 좀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해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총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총회를 할 때 조합원님 명부상 절반에 해당되는 분들이 서면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 참여를 하셔서 과반수가 이상이 돼야 조합 총회에 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173명이 제출하셨고 현장 참여 인원이 132명밖에 되지 않아서 어저께는 약 과반수인 352명에 한 48명 정도가 모자라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1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충원이 되지 않아서 어저께는 총회를 위호를 선언하고 다시 총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저희 규약의 제24조 총회 결의 방법에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이 내용이면 서면과 현장 참여만 정족수에 포함이 되고 투표 같은 경우는 총회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얻고 주택법을 찾아본 결과, 일단은 주택법 시행령 20조 5항에 전자투표는 코로나 시절 한시적으로 인전된 사항이고, 그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집합 금지가 떨어졌을 때 한해서 전자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택법상 법적으로 전자투표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비법에는 전자투표 내용이 있지만 주택법을 따라가는 저희는 전자투표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대치 2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같은 경우에 전자투표로 총회를 열었는데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주택조합 같이 주택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 결과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는 법적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총회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를 선언을 하고
다시 총회를 갖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이번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선관위만 구성에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나 관리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선관위 임원들만 선정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선관위에서는 조합 규약만 보고 전자투표에 대한 뭐 금지 사항이 없다다 보니까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주택법에는 명확하게 내용이 있어서 주택법까지는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 저희가 조합에서 총회 공고를 냈듯이 빠른 시기에 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회를 제가 이제 총회를 요번에 좀 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 총회에는 꼭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 총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밴드에는 여러 차례 공지를 드렸지만 밴드에는 그 일정 부분의 조합원님들만 보시게 되고 어떤 조합원님들은 밴드에 참여하지 않거나 가입이 돼 있더라도 보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는 올해 1월 27일 날 준공을 했고 3월 12일 날까지 입주를 이제 기간을 드렸고요.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주할 당시에 전체 공사비에 도급 금액의 95%를 받은 상태였고 나머지 5%는 도급 계약상 대주단이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현대건설은 5%는 대주단이 나간 다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전 물가상승분과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대주단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저희한테 키를 주고 입주를 시켰고 준공 때 조합에서 현대건설은 주택 부지만을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책임지지만 저희는 전체 공사 사업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허가와 공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인정을 하고 조합원님들께 키를 줬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아무리 도급계약상 95%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에 돈이 없다 그러면 준공 때 공사비를 이만큼 예상되니 달라고 했겠지만 추가 분담금을 요청을 했겠지만 조합에는 자산이 600억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현대건설도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자기 공사비로 확보한다고 판단해서 입주를 시킨 겁니다. 당초 계획은 자산이 600억이 정도 되니 예전 같으면 담보대출로 뭐 절반 정도 300억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런 자금으로 자기네들 공사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대도 저희한테 키를 주고 입주를 시켰던 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은 당장 도급 공사비 5% 그리고 착공전 물가상승분 90억 나머지 설계 변경 비용을 바로 지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저희는 저희 조합 자산을 현금화해서 갚을 때니 기다려달라 이 문제를 가지고 준공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고 결국은 현대하고 합의한 내용은
내년 3월 말까지 공사비를 저희가 자산을 확보해서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모자른 공사비를 조합원이 n분의 1 해서 지급을 해야지 된다. 아니면 자기네들도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월 말까지 현재 자산 600억 원을 현금화해서 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600억 자산을 다 제각받고 판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팔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해서 빨리 파는 것이 오히려 이런 관리비나 이자나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연체료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빨리 조합원님이 부담을 갖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번 총회 안건에 현대공사비를 갚으려고 준비하는 안건들을 준비한 겁니다. 만약에 현대건설이 저희가 총회가 이번 부결되고 바로 총회를 어저께 긴급하게 총회를 공고를 낸 것도 현대건설은 조합에서 고의로 총회를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갚을 조합원들이 뭐 본인들의 공사비를 갚을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3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자산을 공매 처리하고 그 이후에 조합원님들한테 개개인 그 부담을 시키겠다는 게 현대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가 상당히 중요한 총회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뭐 현대건설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통매각, 아파트 일반 분양, 뭐 이런 것도 다 중단을 시킬 거고, 조합원님들 말로는 저희한테 뭐 공문으로는 안 보내도 구두상으로는 조합원님 재산에 가처분 신청, 매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협박까지 하고, 조합원의 조합장의 그 연대보증에 대해서 조합장 재산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도 3월까지 미룬 상태에서 저희가 총회를 부결시키거나 총회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잘 마무리져서 끝날 일을 오히려 큰 문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면 결의를 하지 말자, 총회 부결시키자 이런 얘기는 조합원님이 현실을 모르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냥 함부로 내뱉은 발언이 조합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은 첫 번째가 뭐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의 건이지만 그보다는 현대건설 미지급 공사비 선납 결의의 건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그 선납 결의를 하고 그랬으면 후속 조치를 뭐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안건들입니다. 일단 미분양 상업시설 매각 수인을 건이 3호 안건이고, 기분양 물건 잔금 유예 건도 4호 안건이고, 기분양 물건 처분의 건도 5호 안건입니다. 이 3호 안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48개, 미분양 상가가 48개인데 이중 임대된 상가가 17개고 지금 미임대돼 있고 분양이 안 된 상가가 31개입니다. 이 31개 중에 제가 한 달, 2달 전부터 계속 그 통매가 업체 한 3군데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지금 대출 승인이 나 있는 호실이 17개에서 18건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총회가, 어제 총회가 마무리되면 계약금을 넣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어저께 총회가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쪽 업체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31개
호실에 대해서 할인 분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은 너무 많은 할인을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조합원님들 중에서 과연 저희 상가 지금 31개 호실이 어디 호실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텔 1층 상가하고 지금 역커폰 옆에 일부 상가, 그리고 메가커피 뒤에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가, 그런 상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피스텔의 2층에 있는 상가, 그리고 파리바게트 위쪽에 있는 상가 일부, 그리고 지금 우돈천 위에 상가, 그쪽은 이제 구석에 있는 상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미임대로 남아있다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가 중에 가장 위치가 떨어지는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각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가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가 2021년도 10월 달에 분양할 당시는 부동산 최고가 이제 가격이 형성될 때입니다. 그건 이유가 금리가 그때는 1%대 금리였고, 그 이후부터 계속 금리가 오른 상태인데, 그 당시 저희가 책정한 분양가는 여타 상가들하고 비해서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 한 평당 분양 가격이 6,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평 정도의 실평수 상가가 금액으로 따지면 6억 6천 정도 되는 거고, 그 금액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가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전용 면적 10평 정도 되면 지금 역코폰 정도, 아니면 지금 둘둘마리 김밥의 절반 정도의 면적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6억 6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상가 가격이 다른데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격을 고집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인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0%를 가격으로 판다 그러면 평당가가 얼마느냐? 그래도 전용 면적 한 평당 가격이 평당 2,500만 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평수 10평 정도의 상가가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상가 가격이고, 이 정도 되는 가격이어야지 대출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금이 있는 분이시든 좀 위치가 안 좋더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가격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40% 할인을 했을 때도 분양 문의나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떻게든 좀 더 팔아보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걸 고집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띄워드리지만 나중에 편집본에는 저희 상가 남아있는 위치, 그리고 평당 가격, 이걸 표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님들도 이 상가가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너무 할인을 한 가격인지, 그거는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1개 오실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매수 의향서를 줬고 계약서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17세대 17호실 미분양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은 주기만 한다면은 40% 가격에 주기만 한다면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준 상태고,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실이 아닌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그 임대 호실을 마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서 겨우 맞췄던 상가이기 때문에 그 상가는 조합원님들 아니면 세입자 아니면 기존에 원래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던 분양 그 상가 계약자들 대상으로 가격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분에게 우선 팔고 그렇게 팔지 않았을 때 그때 할인을 해서 뭐 통매각업자한테 한꺼번에 넘기던가 아니면 3월 말까지 현대건설 공사비를 줘야 되니 뭐 좀 시간을 갖고 그거는 조금 더 가격을 최대한 받는다던가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통매각은 지금 남아있는 아예 임대가 안 돼 있는 상가는 위치를 보시면 떨어지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빨리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대건설이 지금 연체료를 저희한테 부과하는 게 8%인데 그 8% 이자를 감안한다 그러면 나중에 45%를 받는다 해도 결국에는 같은 그 가격인 거고 그리고 그때 돼서 40% 받는다면 연체료는 연체료대로 다 주고 40% 가격 그때 받아서 연체료 탕감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임자가 있을 때 그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통마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17개에서 18개 호실에 대해서 지금 대출 승인이 난 상태고 저희가 총회만 가결된다면 계약금과 잔금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석이 껴있더라도 빨리 총회를 해서 통매각을 진행하는 게 맞지만 너무 추석 연휴 기간에 총회를 해서 또다시 부결이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그 다음 주에 지금 총회를 하는 걸로 어저께 공개를 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통매각을 진행을 하고 지금 아파트 분양을 지금 청약을 해서 청약이 완료된 상태고 오피스텔과 그리고 지금 잔금 미납 세대 등을 저희가 자금 수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10월달 기준으로 어저께 총회가 통계가 됐다 그러면 미분양 상가 통매각으로 45억 정도 그리고 아파트 분양으로 40억 정도 미납 회수 그래서 한 10억 정도 그래서 한 95억 정도 회수를 하고 11월 달에 나머지 미분양 상가 통매각 하는 거 다 마무리 짓고 하면 100억 정도가 들어올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의 200억 가까이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현대건설 공사비 260억 정도에서 그 정도가 변제되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 토지 등기나 기타 사업비 그리고 뭐 대출에 대해서 대출을 갚게는 되겠지만 그래도 150억 정도는 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총회를 통과시키고 이런 절차들을 꾸준히 진행시켜서 내년 2월달, 3월달에는 적어도 300억 정도는 저희가 마련을 해서 현대공사비도 갚고 저희 뭐 지금 노인복지시설 이것도 구청에다 넘기고 해서 뭐 토지 등기도 내고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3월달이 돼서 모든 상가가 다 팔리고 오피스텔이 다 팔리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미납 세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앞당겨야지 이거를 뭐 계속 기다리고 늦추고 하다가는 3월 말에 현대건설에 조합원님들이 직접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목표치는
이번 2호 한건 현대건설 미지급 공사비 선납 결의의 건으로 2026년 3월 31일 조합원 1인당 59타입 같은 경우 26평 같은 경우는 3,900만 원, 74타입 31평 같은 경우는 4,900만 원을 지급 결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금액들은 변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일부 상가나 일부 오피스텔이 못 팔려서 그 돈을 먼저 줘야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은 최소한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금액도 팔아서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 내년 3월 말까지 대부분의 현대공사비는 변제를 할 거고, 모자른다 그래도 조합원님들이 뭐 몇백만 원, 5, 600만 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조합원님이 700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내도 7억이고 500만 원을 낸다면 35억입니다. 그 금액이면 저희 자산을 팔고 현대건설 공사비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님들이 이런 계획들을 뭐 물건이 뭐 제가 미분양 물건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통매각을 살려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을 지금 청약 공고도 안 내고 뭐 청약도 안 받고 그랬다 그러면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통매각 업자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아파트는 1, 2순위 특별공급까지 청약을 받아서 17세대에 85명이 지원을 한 상태고, 이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계약을 할 예정인 거고, 그 17세대 중에서도 미분양이 남는다 그래도 바로 선착순으로 이제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밴드에도 썼지만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6평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 5억 정도 되고, 그리고 31평 같은 경우 6억 정도 됩니다. 그에 반면에 지금 오피스텔은 저희가 20% 할인 금액을 저번 총회에 결의했듯이 지금 4일 타입, 3급 타입은 2억 미만이고, 5급 타입은 지금 미분양이 없지만, 다 팔아서 미분양이 없지만 잔금 안 내는 세대 중에 파산이 됐거나 이런 물건들은 저희가 다시 중도금 대출받은 거 변제해버리고, 저희가 뭐 판다 그러면 그 가격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안건에서 4호 안건이 기분양 물건 잔금 유예 건과 5호 안건이 기존 물건 중에서 잔금을 미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 개인 파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진행을 하되, 다만 저희가 그분이 받은 중도금 대출을 저희가 변제를 하고 빨리 재분양을 하는 게 현금화하는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 안건도 이번 총회 안건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뭐 이번 총회를 앞두고 3월에 청산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가 뭐 빚이라고 하면 빚인데, 저희 빚의 대부분은 현대공사비입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현대공사비를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3월 말입니다. 제가 목표하는 거는 지금 600억 자산을 최대한 현금화해서 일단 조합의 남은 빚을 다 모두 변제를 하고, 그리고 일부 자산만이 남는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자산이 남는다 그러면 조합은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고, 저희 남아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중에 임대 수익을 얻는 금액 가지고 뭐 조합 운영, 뭐
조합장 월급 필요 없고, 그때 되면 뭐 임원진 월급도 필요 없고, 그냥 여직원 하나 월급 주고 남은 자산 처분하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안건을 통과해 주시면 제가 뭐 지금까지 뭐 지킨 것도 있고 못 지킨 것도 있습니다. 뭐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지킨 것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예전 일로 올라가지만 뭐 저희 토지가 뭐 토지주가 700명 되는 토지주들을 어쨌든 토지를 100% 매입을 끝냈고, 그리고 현대건설로 저희는 공사를 진행을 했고, 2025년 1월 준공을 약속드렸고 그 준공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못 지킨 거는 조합원님 말씀대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 이 얘기는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변명을 하거나 뭐 말씀 송구스러운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뭐 변명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뭐 많이 안 드렸지만,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 그 카드라 통신 아니면 말고 얘기, 이런 얘기가 뭐 사실화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 건 말씀을 드려야 팩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착공 전에 현대건설로 처음에 추분이 나왔을 때 26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6,600만 원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은 왜 그 추가 분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변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일단은 그 추가 분담금 6,600이 발생한 이유는 한양건설에서 현대건설로 바뀌면서 공사비가 바뀐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 주된 이유에서 제가 뭐 80만 원, 85, 뭐 부가세까지 85만 원을 얘기 드리면 단순하게 이제 26평 곱하기 뭐 80만 원 이렇게 계산들을 하시는데, 이 아파트는 본인이 사는 면적만 짓는 게 아니라 세대 내부와 복도와 계단과 지하 주차장 등 모든 부대 시설을 같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26평 기준으로 계약 면적을 따졌을 땐 39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85만 원 곱하기 39평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300만 원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6,600만 원 중에 대부분의 금액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원래 당초 계획했던 토지 가격보다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 토지대가 상승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6,600만 원을 그때 다 내신 게 아닙니다. 그때 다 내신 게 아니고 계약금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셨던 거고, 착공 때. 그리고 중도 전체 분양 금액에 배분돼서 포함이 돼 있고, 그 금액은 이번 등기 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차 추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상가 및 오피스텔 미분양 금액이 400억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준공 때까지 필요한 금액을 계산했을 때 33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330억만 부담을 했고 70억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조합원님들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 상가 금액을 냈으니 그 금액이 남아서 그걸 상가를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자산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산이 600억이 있고 뭐 현재 빚이 최대 한 370억 정도인데 그 나머지 금액은 원래 금액으로 판다면 그 금액이 남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계산상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원래 가격대로 팔면 남아서 뭐 물건으로 돌려드리든 금액으로 돌려드리든 하겠지만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조합원님들 만나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계십니다. 항상 이제 뭐 간담회를 하면 중간에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항상 중간에 끊기고 뭐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계속 언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차분하게 들을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상가를 왜 이렇게 많이 졌느냐. 이 질문들은 항상들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토지는 이제 지하철이 바로 인접한 상업지역입니다. 뭐 다른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상, 지구단위 법상 주거와 상업시설의 비율, 면적의 비율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대3 비율, 6대4 비율로 할 거냐, 7대3 비율로 할 거냐, 2대8 비율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 세대수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용적률도 바뀝니다. 조합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도 국제도시나 청라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저희처럼 이제 상가가 아예 통째로 비어 있는 데도 많은데 그렇게 비어 있는 상가가 있는데도 또 건물을 지으면 상가를 또 짓습니다. 안 팔릴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짓는 이유는 법상 그렇게 그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서 대구에서는 그 법을 바꾼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법이 개정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짓지 않으면 인천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가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왜 미리 광고를 상가를 팔게 광고를 많이 해서 좀 상가 좀 팔지 왜 안 팔았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2021년 10월 분양 시기가 이제 부동산의 진짜 마지막 끝물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분양을 빨리 해야 된다. 사실 대부분의 시행사들이나 조합은 상가는 입주 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 입주 때 팝니다. 입주 때 팔아서 상가를 팔아야지 수익이 더 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부동산이 하락 시기가 왔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팔아야지만 이 상가를 팔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더 빨리 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 뭐 아시겠지만 뭐 임시총회 요청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분양이 뭐 딜레이가 됐었고 그래도 어쨌든 끝물이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92% 분양을 했고 상가도 52%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때 10월 달 이후로 이제 금리가 이제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결국은 이제 5%대가 넘어가는 상황이 됐었고 그 금리가 올라가면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 가치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를 사는 이유는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상가를 사는 건데 은행에서 더 높은 이자를 주는데 상가를 살 이유가 전혀 없었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하락했고 그만큼 장사가 경기가 어려워진 탓에 장사를 하려는 분들도 예전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하락세가 2021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왔고 사실 지금까지도 상가는 하락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평당 6,600의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 그러면 광고를 한다는 거는 그냥 돈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를 한다면 그냥 광고회사 배불리는 그냥 성과도 없는 비용만 드는 게 명백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는 2021년 10월 최초 분양 당시 이후에는 광고비를 집행을 하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은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그 판단은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희가 공사 기간이 42개월이고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오피스텔 92% 분양하고 상가 52% 분양했으면 입주 때쯤 돼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다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 작년 11월 달 이제 입주를 앞두고 상가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상가에 대해서 장사를 문의하신 분들, 분양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그것도 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바로 이제 문의가 싹 없어지고 또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고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현수막을 하나 달아도 금액이 꽤 되고 버스 광고를 해도 꽤 되고 조합에서 성과가 없을 게 어느 정도 명확 가능한 상황에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거는 배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물어보십니다. 왜 미리 할인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밴드에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계약자들이 52명, 100호실이니까 52명입니다. 그분들이 한 평에 6,600만 원의 분양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해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인 분양을 준공전에 잔금 날짜 돌아가기 전에 한다는 거는 그분들한테 할인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소송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분들한테 잔금을 받는 게 더 중요했고 지금도 잔금 미납자에게 저희가 할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잔금 미납자들은 태클을 겁니다. 우리도 할인해줘라. 하지만 저희는 당신들이 미납해서 우리도 손해보고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리고 그것도 법률적 자문을 얻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미리 할인을 안 한 이유는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잔금 받는 게 우선이다. 그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최근 들어서 많이 하시는데 전기세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전기세,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기세가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관리비고 어느 때 관리비느냐. 입주 기간 1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조합원님들은 입주를 했지만 누구는 1월 초에 입주를 했고 누구는 3월 초에 입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2월 26일 날 입주를 했다 그러면 조합원님이나 입주민들은 26일부터 이제 관리비가 시작되는 거고 그 전날 25일까지의 관리비는 조합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 1월 27일 전까지의 전기세나 이런 거는 현대건설이 부담하게 돼 있고 그 이후 입주 기간은 조합에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 세대가 저희 아파트 세대가 748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일부 못 주고 있는 거고 못 주고 있는 이유는 기존 대주단이 있을 때는 대주단이 막아서 저희가 자금 집행을 못했고 지금은 현대건설이 자기네들 안건에 통과를 안 시키면 뭐 1원 한 장 자금 집행에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어도 자금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미납되었고 그것도 이제 이번 아파트 오피스텔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현대건설하고 싸워서 일부 주택 그 관리 업체와 오피스텔 상가 관리 업체에 일부 변제를 했고 남은 금액은 현대건설 이제 이번 총회가 끝나면 현대건설의 동의를 받아서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님들은 뭐 조합이 뭐 자금 집행이 그냥 조합이 뭐 조합장 임원들이 결정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자금 집행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제반 서류들 뭐 계약서면 계약서 집행 이유 모든 게 첨부가 돼야지 자금이 집행이 되고 현대건설은 자기네들 공사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비용은 못 쓰게 하는 게 뭐 어찌 보면 걔네들 입장에선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총회가 가결되면 현대건설하고 동의를 받아서 자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에어컨 갖고 이제 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저희는 이제 현대건설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계 변경 때 이제 공사비를 이제 상승을 시켜주고 뭐 이런 했습니다. 근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또는 법규가 바뀌어서 이 법을 안 지키면 준공이 안 되는 상황일 때 그리고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 뭐 인천시나 구청이나 아니면 소방서나 특히 소방서가 제일 심한데 소방서가 요구를 할 때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바꾸려면 설계 변경을 해서 구청에 확인을 받고 그 절차를 거쳐서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공사비는 현대가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 청구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는 이 적정성을 따지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따져서 현대건설과 뭐 반값으로 타협을 하자 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뭐 공사비 상승을 막았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엘리베이터 에어컨은 현대건설에서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업체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하는 비용의 30% 정도를 현대건설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자기네 현장에 자기네 협력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최근에도 여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대건설이 뭐 대표이사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 협력업체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는 거고, 그 막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직발주를 할 수는 없는 거고, 30%를 더 주고 현대건설한테 맡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조합원님들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입주를 하셨지만 또 조합원님 중에서 입주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어컨 다는데 돈을 현대건설에다 30%더 주고 하실 이유가 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 업체들하고 확인해 본 결과는 입주민들이 이제 그 업체 뭐 삼성이든 저기 LG든 뭐 직발주를 하게 되면 한 지금 아파트에 있는 에어컨 한 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면 에어컨을 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조합에서 현대건설에 뭘 바꿔주세요, 뭘 고쳐주세요 하면 현대건설은 계약서상 없는 겁니다. 설계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돈을 더 주셔야 됩니다가 이제 기본입니다. 반면에 입주민들이 이거는 하자예요, 이거는 현대건설이 이렇게밖에 못 지어요,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는 현대는 이제 AS 비용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AS 부분도 지금 1월 27일 준공을 해서 저희 조합 총무이사님이 매일 현대건설 소장님하고 CS 팀장을 매일 찾아가서 요거 잘못됐어요, 저거 잘못됐어요 항상 지적을 하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제 수정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현대건설은 이제 시스템상 누가 여기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하자가 있으면 그걸 또 접수를 해서 또 협력업체에다 요구를 해서 그 협력업체가 또 다시 나와서 이런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궁극적으로는 AS 경우는 하자증권은 현대건설은 입주민한테 끊어주는 거지 조합에다 끊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에 보시면 뭐 1년 이내 하자, 뭐 몇 년 이내 하자, 5년 이내 하자, 이런 게 다 품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이 CS 센터에 뭐 귀찮을 정도로 계속 요구를 하셔야, 왜냐하면 하자증권은 조합원이야 그 입주민 대상으로 끊어주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입주민 개개인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나 그쪽에서 관리사무소만 시켜서 진행하지 마시고 뭐 현대건설 뭐 CS 팀장이나 현대건설 소장 지금 돈 받으러 나와 있으니까 요구를 하셔서 계속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합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